갑자기 혼자 있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어지럽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쉽고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거나 혹은 배우자분과 단 둘이 계실 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뚝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정말 든든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름하여 바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아마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이 서비스가 어떤 건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대체 뭔가요? 자, 그럼 먼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집 안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 센서, 그리고 응급 호출기 같은 장치들을 설치해드려서요.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알아채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마치 24시간 내내 우리 집을 지켜주는 든든한 경비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혹시 불이 나면 어쩌지, 아니면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아주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집 안에 설치된 센서들이 어르신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혹시라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지역센터나 119로 연결해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위급 상황에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어르신들이 잘 지내고 계신지 안부도 확인해드리고 혹시 필요한 건 없는지 여쭤보기도 하고요. 또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교육도 해드린답니다. 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출동했는데 어르신이 집에 안 계시면 이웃분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안전을 확인해드리니 정말 든든하겠죠?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그럼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모든 어르신들께 제공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서비스는 상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과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크게 4가지 유형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구. 첫 번째는 바로 독거노인 어르신들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도 실제로 혼자 살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나 친척분들이 멀리 떨어져 사셔서 자주 찾아뵙기 힘든 경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노인 2분이 함께 사시는 가구, 노인 2인 가구. 두 번째는 노인 2인 가구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2분이 함께 살고 계시는데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2분 중 한 분이라도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혹은 2분 모두 만 75세 이상이신 경우 배우자분이 계시더라도 혹시라도 한 분이 아프시거나 2분 다 연세가 많으셔서 함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서비스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인 조손가구.
세 번째는 조송 가구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24세 이하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인데요. 어르신 한 분과 손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는 독거노인 기준과 같고요. 어르신 두 분과 손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는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같습니다. 손자녀를 돌보시느라 혹시나 어르신께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되셨다면 이 서비스를 통해 한시름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장애인 가구. 마지막으로 장애인 가구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시면서 혼자 살고 계시거나 혹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 분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시군구청장님이 보시기에 혼자 계시거나 어려운 환경에 계셔서 상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분들, 단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받아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신 장애인분들은 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서비스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 댁에 설치된 화재 감지 센서와 활동량 감지. 센서가 24시간 내내 어르신의 안전을 지켜드려요. 혹시 불이 나거나 오랜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즉시 지역센터나 119로 연결돼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거나 넘어져서 움직이기 힘드실 때 미리 지급해드린 응급 호출기를 누르시면 곧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정말 위급할 때 큰 힘이 되겠죠? 두 번째,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소통. 이 서비스는 위급 상황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어르신들이 잘 지내고 계신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찾아뵙거나 연락을 드립니다. 안부도 여쭤보고 혹시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연계도 도와드려요. 또 설치된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드리고 혹시 사용법을 잊으셨다면 다시 친절하게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다가 응급 상황을 겪으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도 해드리니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아요. 만약 안전 확인을 위해 방문했는데 어르신이 집에 안 계시면 미리 협의된 이웃분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해드리니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응급 상황 발생 시 사후 관리. 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119나 담당자가 출동하게 되면 단순히 상황을 종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응급 상황이었는지, 어르신은 괜찮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 연계나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결해 드리는 등 꼼꼼하게 사후 관리까지 해드립니다. 어르신이 다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든든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나도 신청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거리가 멀거나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해당 지역의 지역센터나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수행기관에 연락하셔서 신청 방법을 문의하셔도 됩니다. 전화로 미리 문의해 보시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청하실 때는 아마 기본적인 서류 몇 가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두 번 걸음하지 않으시고 한 번에 쉽게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걱정 말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어떠셨나요,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이제 어떤 서비스인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혼자 계시거나 혹시 아프신 분이 계셔서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기계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릴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역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전화 문의와 관련 웹사이트는 고정 댓글란을 참고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유익한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